이번 키워드는 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인데 전쟁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 예산 심사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심사 철이거든요.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기사 확인해 보죠. 근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에요. 정부 예산은 1조 2천억 원을 삭감했는데 민주당 표 예산은 8조를 늘렸다. 여긴 깎고 정부권 깎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건 늘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이전 예산 무더기 삭감,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강조하는 항목은 대폭 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증액은요, 일단 이렇게는 놓을 수 있지만 정부가 또 동의를 해줘야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또 이게 예산 전쟁을 예고하는 거다 지금.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 깎은 예산 다시 돌리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야당 윤석열 표 예산 대거 삭감, 사상 첫 준예산 현실화되나. 그러니까 뭐가 타협이 안 돼갖고 그냥 준예산을 일단 먼저 가고 급한 대로 쓰자는 거죠. 이겁니다. 뭐 다 깎았다. 여기 막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어딜 깎았는지. 자, 이 얘기 김용태 전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해보죠.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저는 참 민주당이 나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 지금이 민주당 정부입니까? 아니 예산 편성권은 헌법 57조에 따라서 정부에 있습니다. 행정부에 그렇죠. 정부가 있고요. 짭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힘을 실어줬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 운영이라든지 과제를 좀 민주당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봐야 하겠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국회의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삭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마음대로 저렇게 물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민주당식으로 저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가 언제나 늘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민주당의 저런 행태는 여당의 발목 잡기식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번 저희 윤석열 대통령 그 국회 예산안 예. 관련 시정연설에도 민주당은 불참했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께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현희 변호사. 그러니까 네. 정부 예산이 왔는데 그거를 야당에서 삭감하는 거?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보면서 삭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표,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 표 예산은 많이 늘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늘려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일단 뭐 그 삭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삭감하는 그 경우들은 많이 있죠. 예. 뭐 쓸데없는 일, 뭐 불필요한 일, 그리고 줄여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용산이나 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뭐 국민적인 뭐 반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 야당 측의 그 주장도 뭐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표 증액한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증액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예산철마다 보여지는 상황이 주고받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가 서로 원하는 거를 하나씩 그러시다. 이거는 늘리죠. 인정해 줄게요. 대신 이건 서로 좀 줄이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대 야당이 그냥 다 줄여버리고 다 올려버리고 이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산안 폭주다 그러는데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뭔가 또 타협을 보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 좀 전해드리죠. 나토국인 폴란드에 날아든 미사일. 그럼 이 미사일은 누가 쏜 거냐는 거죠. 어제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러다 큰 전쟁, 진짜 전쟁 커지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러시아 쪽에서 날라온 거 아니냐?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촉즉발해서 스톱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추적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발탄인 거예요, 오발탄. 그러니까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폭격을 많이 대거했거든요.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쏜 게 폴란드에 떨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부 지역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했고요. 폴란드는 안보위, 즉시 소집, 그렇겠죠. 그리고 러시아 배후소에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큰일 났다 그랬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 소행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요격용 이게 미사일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쐈는데 그게 실제 의도적이든 오발이든 쐈으면 이거 진짜 나토 국가거든요. 그럼 나토 국가를 공격한 셈이에요. 그럼 나토 국가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심각해질 뻔했네요. 요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죠. 자, 76세 76 트럼프, 44 리틀 트럼프,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디샌티스는 반응이 소음이다, 그냥 시끄럽다, 일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공화당 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선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do want to point out that in the midterms, my endorsement success rate was 232 wins and only 22 losses. You don't hear that from the media. 여전히 자랑이군요. 그냥 입을 열면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요. 지금 트럼프가 출마하는 거 이거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보다 더 신난다, 더 좋아한다는 겁니까? 이종훈 평론가 왜 그렇습니까? 일단 민주당원들과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을 때도 바이든에게 졌거든요. 예. 그건 물론 근소한 차긴 합니다만. 근데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인기나 뭐 가진 것이 더 부족함에도 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나온다면 아무리 인기가 없는 바이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공화당이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 디샌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디샌티스에 대해서 멍청하다라는 표현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겸하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출마 선언하니까 소음이다. 뭐 이게 그래서 이제 디샌티스가 트럼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노이즈, 소음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정책 이슈들을 드라이브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디샌티스가 처음으로 트럼프에게 반발한 거거든요. 디샌티스의 야심이 드러나는 거죠. 미국 야당 내가 상당 기간 시끌시끌하겠네요. 뭐 권력 투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